여러분 안녕하세요. Y경영연구소 연구소TV입니다. 오늘은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예비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2023년 작년과는 어떻게 다른지 보다 자세한 해설과 더불어서 여러분 요즘 한참 사업계획서 작성에 바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패키지가 마감이 되었죠. 여기에 도전했던 분들은 예창패에 추가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리스크 테이킹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창패 모집은 2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는 25개 주관기관에서 각 30명,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상위 20개 기관에 각 1명으로 추가 2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특화 분야 2개 주관기관에서 160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추후 사내벤처 관련 3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960명인데요. 작년에 992명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공고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4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문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날 이렇게 공고가 됐는데요. 약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공고 이후에 약 3주 정도의 작성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사업 목적의 주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사업 목적을 잘 보시고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읽어보시면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사업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는 뭐냐면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혁신적인 IT 기술, AI라든지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개 플랫폼 같은 또 연결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 IT 기술이 접목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상당히 좋겠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사업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여야만 됩니다. 작년도의 공고문에는 이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선 사업 모델의 정의가 뭐죠? 사업 모델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어느 시장에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이나 방법, 이게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이죠. 이 사업 모델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그런 사업 계획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모델, 결국은 시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겠죠. 세 번째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럴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이거를 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사람을 채용해서 추가로 이 회사가 스케일업,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면 되는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1억에서 평균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최대 1억까지, 여러분들이 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1억까지는 쓰겠지만 평균 5천만 원 정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100% 정부 지원 자금입니다.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 사업화 자금은 어떤 자금이냐면 시제품 제작. 여러분, 시제품 제작에 돈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지재권 출원이라든가 등록,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에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도화시키,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걸 도와준다든지, 또 MVP라는 거는 앞서 이야기한 이 시제품과 거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이라고 해서 최소 요건 제품,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MVP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멘토링,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기관별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멘토링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 창업 프로그램 안에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는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간기간별 창업 프로그램은 뒤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협약기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해야 되겠죠. 주간기관하고 협약을 하는데 8개월입니다. 8개월. 보통 이제 여기는 4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4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혹은 4월 말에서 12월 말 4월에서 12월 중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8개월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선정 규모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93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내 벤처가 추후 30명 더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총 960명 규모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 자격은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대표는 신청이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여기 아래 보시면 공고일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직원이 없이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여야만 됩니다. 그런 개인 사업자로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라고 하면 2개월 이전까지 10월까지는 다른 업종의 제품 서비스를 영위하는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런 부동산 임대업 외의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안 된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여야 되고, 그리고 12월까지 협약 기간이라면 2개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 이렇게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자여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신청 분야가 있습니다. 신청 분야는 아까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반 분야에 정보통신부터 전기전자에서 ESG에 해당되는 에너지 자원 환경 770명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여성 분야는 여성 벤처기업 협회 주관으로 이렇게 뽑게 되는데 80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소셜 벤처 분야는 벤처기업 협회 주관으로 뽑게 되는데요. 80명 정도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내 벤처 분야가 이제 나중에 별도 공고에서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이 사내 벤처 분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터파크 잘 아시죠? LG에서 이렇게 분사한 인터파크라든지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삼성 SDS에서 분사한 그런 창업기업이었습니다. 다 사내벤처로 출발을 했죠. 그런 사내벤처 기업에도 성장을 지원해 주겠다. 추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30팀까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라든지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뭐 유흥주점 뭐 이런 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에 부침 3회 명시된 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미 체결했던 이력이 있다든지 또 초기 창업 패키지에 체결했던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기부라든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이미 사업을 수행 중인 그런 분들도 역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한업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그런 분들, 그리고 은행계좌 개설 불가한 경우, 그 다음에 주관기관의 전담 조직의 장, 예를 들어서 뭐 주관기관이 이제 대학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로 주관기관이 되는데 여기에 전담기관의 장이라든지 겸직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라든지 보조금 관리에 따라서 뭐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발행주식 전체 50% 초과 보유, 과점주주, 최대주주인 분들,
기타 뭐 여러 중기부 장관이 참여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의무 및 역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사업계획을.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비, 현재 평균 5천만 원 여러분 받으실 텐데, 5천만 원 받아서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쓰게 되면 뭐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특히 회의비 이런 거 막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으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진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이런 거 성실히 응해하셔야 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그러니까 금년 12월 종료가 되고 이후에 5년간 이력 관리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충실히 응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라면 10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3개월이 속한 월말 창업. 그러니까 9월에 창업했다. 그럼 10, 11, 12, 12월 말 이때까지 기보를 통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소셜벤처 판별 기준 충족하고 소셜스퀘어 누리집 여기 있죠.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인정서죠.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월말까지. 협약기간 이내입니다. 그것도 월말까지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보유한 선정자 같은 경우에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서비스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간 보죠. 협약 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4월 말에 선정이 될 겁니다. 4월 말에 선정이 되면 4월 말부터 12월 말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이내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또 하셔야 되고요. 사업화 자금하고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데 평균 5천만 원 준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지원금 100%, 대응 자금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혹은 7년 이내에 해당되는 창업 도약 패키지에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응 자금이 있습니다. 30% 대응 자금이 있는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앞서 어제 마감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응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더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 원료 이런 거, 외주 용역, 아웃소싱 할 때 쓰는 비용, 또 사업화에 필요한 공구 장비 이런 거, 특허에 관련된 비용, 또 인건비. 자, 여기에 인건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급여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대표자죠.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대표자, 신청자죠. 대표자도 인건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인건비 지급이 안 됐는데 여기에 분명히 신청자라든지 대표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신청자, 대표자의 인건비는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사업 공고문에는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인건비 지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수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박람회 참가비, 세미나 참가비 이런 거, 여비, 또 출장 갔을 때 집행하는 비용, 또 교육 훈련비, 여러분 이런 것들, 광고 선전비,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 그리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뭐 출장비라든지 뭐 소모품 구입 이런 거에 소요되는 경비가 월 50만 원, 요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MVP, 최소 요건 제품이죠. 이거 제작 지원하는 거, 멘토링 비용, 그 다음에 창업교육, 네트워킹.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멘토링을 별도로 이렇게 떼어내서 전담 멘토 비용, 전문 멘토 이렇게 총 10회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주간기관별로 이 창업 프로그램 안에서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접수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4시까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오후 4시 정각에 종료가 되는데 사업 과제,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해서 과제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저녁 6시까지 수정, 추가 업로드가 가능하니까 과제 번호를 오후 4시까지는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출 완료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일단 접수된 거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여러분 들어가시면 거기에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실명 인증을 이거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실명 인증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명 인증을 반드시 사전에 신규 가입 시 본인 인증 필수하고 서울신용평가정보에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실명 인증을 여러분 사전에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요, 사업계획서 한부입니다. 기타 제출 서류 한부, 증빙 서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신청서, 요거는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를 입력하게 되면 과제 번호가 부여된다고 앞서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오후 4시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업계획서, 용량 30MB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요거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죠. 양식에 맞게 첨부된 양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증빙 서류 이렇게 추가로 증빙할 수 있는 거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절차는 총 2단계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검토 3월 중에 자격 기준이 되는지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아까 자격 기준 말씀드렸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 뭐가 있죠? 자격 기준, 사업자 등록한 경험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가능하지만 또 조건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3월 중에 이제 확정이 되고요. 서류평가를 보통 2배수, 그러니까 주간기관별로 30명씩 뽑는데 2배수, 그러니까 60명을 선정을 합니다. 60명을 3월 중에 뽑고, 그 다음에 발표평가, 작년까지는 이 발표평가와 서류평가 중간에 사전 면담이 있었어요. 60명에 대해서 사전 면담을 하고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사전 면담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발표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PPT 작성해서 30분 이내, 질의응답 포함해서 30분 이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통 60명 중에서 한 40명, 30명 저스트보다는 30명보다 좀 더 많게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4월 중에 해서, 왜냐하면 또 부적격자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명 정도 뽑은 다음에 10명 정도 부적격자 이렇게 제하고 이제 선정 확정을 하고 정부 지원 사업비 심의위에 최종 공고를 4월 말에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협약을 하게 됩니다. 4월 말에 협약을 해서 보통 이제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이런 거 여러분이 제출한 거 확인을 하고요. 서류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가점 여러분 이런 여러 이제 서류평가 가점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최대 3점까지니까 여러분 해당되는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 면제,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 이건 뭐 창진원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불필요, 제출 불필요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평가 30분 이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선정은 이렇게 혁신창업 스쿨, 딥테크 스쿨 교육 우수생 이런 것들, 또 왕중왕전 대상 이런 분들은 뭐 디데이, 디캠프, 은행연합회죠. 디캠프에 또 정주영 창업경진대 여기서
입상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 최종 선정 당연히 고득점자 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는요, 창업 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 과제, 그리고 방향, 성장 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60점 미만일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입니다. 전형적인 PSST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솔루션, 성장 전략, 스케일업, 팀, PSST죠. 그래서 문제인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는지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리얼 프로그램이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고객들, 소비자들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리얼 프로그램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밸류업을 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품 서비스로 만들었을 때 소비자가 구매함으로써 그 소비자가 인핸스먼트 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밸류업에 가까운 그런 제품 서비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스파이어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감을 주는, 이거 정말 하면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 서비스다라는 그런 인스파이어링,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인식인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 개발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인식된 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솔루션, 이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과정과 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차별화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실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백자료를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 전략,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를 갖고 어떻게 자금 조달을 받아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또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할지에 대한 성장 전략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팀 구성이 중요한데요. 이 팀 구성은 대표자와 같이 공동 창업한 고용 인력들이 보유한 기술 역량, 노하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I 관련된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갖고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AI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만 구성된 그런 팀이라면 안 되겠죠. 적어도 대학에서 이거에 관련된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그쪽에 관련된 경험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지 또는 본인이 없으면 팀원 중에라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많이 보는 그런 심사위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팀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문제인식이나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도 가끔 보면 팀 구성을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그런 발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꼼꼼하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 운영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월 30일 공고가 됐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 접수 2월 21일 4시까지고요. 요건 검토하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 4월 말에 합니다. 그래서 협약 준비를 이제 예비 창업자 선발된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서 예비 창업자 계약을 이제 협업 계약을 하는 거죠. 보통 4월 말에서 이제 12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예비 창업자 사업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관 기관과 예비 창업자가 수시로 이제 점검을 진행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년 1월쯤에 최종 주관 기관과 청진원에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운영 일정은 진행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의사항이 쭉 있는데요. 유의사항 읽어보시고요. 크게 문제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당연하죠. 모방 표절 안 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참여 지원, 정부 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가 된다. 모방 표절 이런 것들 도용하거나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하다. 어떤 사람? 신청자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어렵다. 자, 평가 중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발표, 예비 창업자 대표자가 직접 발표해야 되고 불참했을 경우는 제외가 된다라는 거. 신청 자격, 증빙 서류 미제출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의 신청 7일 이내 1회 한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의사항 또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업비 횡령, 편취,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행정행위 취할 수 있다. 채권 추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하다. 자, 이렇게. 그래서 사업 신청 문의는 국번 없이 1357이고요. 여기 주관기관이 일반 분야에 25개 기관이 있습니다.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광운대, 서울 지역이죠. 동국대 쭉 있습니다. 쭉 있고 특화 분야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나중에 추가로 이제 사내벤처 분야 30명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 사업 설명회는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쭉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침 보시면 지원 대상 제외업종 유흥주점이죠. 그 다음에 지원 제외사업 목록. 그러니까 이쪽 예비창업 패키지 생애 최초 포함해서 이런 것들하고 이미 협약을 해서 경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2번씩은 지원을 안 하니까요.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미 이렇게 협약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수행 불가 창업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역시 예비창업 패키지에 여러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예비창업 패키지 2024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